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식이 셋 있는 아버지의 고민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말이에요. 아마 자녀 여러 명 두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똑같이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내 영순이와 함께 자식 셋을 키웠어요. 큰아들 정수, 둘째 아들 정민, 막내 아들 정호. 그런데 3년 전에 영순이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큰아들 정수는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바빴고, 둘째 정민이는 부산에서 직장 다닌다고 바빴어요. 아버지, 요양원 좋은데 알아볼까요?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정호의 아내,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 선임아는 달랐어요. 선이는 제 아내 영순이 장례식 다음 날부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올게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막내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까지 떠맡기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요. 아버님이 제게는 진짜 아버지 같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말이에요.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는 명절 때나 얼굴 보는데 선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반찬 해오고, 청소해주고, 병원 갈 때도 따라와주고. 그런데 정작 친아들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버지, 몸조리 잘 하세요? 전화로 이런 말만 하고 끝이에요. 그날도 선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효자는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만 제가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선이야, 얘가 죽고 나면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다. 선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님,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들은 3년 동안 뭐 했어? 너 혼자 날 돌봤잖아. 그래도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요. 그때 선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도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며칠 뒤에 큰아들 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이가 정우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집을 막내 며느리 이름으로 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왜 안 돼? 제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저희가 증축 비용도 대줬고, 아, 그제서야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정수야, 지난 3년 동안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줬어? 그건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핑계만 대면서 선이한테 다 맡겼잖아. 그때 정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친아들이 아버지한테 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정민이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얘는 좀 더 교묘했거든요. 아버지, 재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재산 이야기는 안 꺼내요? 야, 정민아, 너 선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대요, 아버지. 이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년 동안 아버지는 외면하고 이제 와서 재산 걱정은 하고 있어요. 정민아, 얘가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병원 한 번이라도 데려다 줬어? 그건 재수 씨가 잘해서? 잘해서?
그럼 너희들은 선이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봤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후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연합했어요. 둘이서 함께 집에 왔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상의해봤는데요. 정수가 말을 꺼냈어요. 집은 저희가 상속받고 막내네한테는 현금으로 얼마 주는 게 어떨까요? 현금? 네, 그게 더 공정할 것 같아서요. 공정하다고? 3년 동안 외면한 자식들이 공정을 논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뭘 알아? 선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둘째 정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장남, 차남이 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순서, 효도에도 순서가 있나? 그때 정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선이가 아버지한테 잘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그때 참았던 화가 폭발하더군요. 당연하다고. 그럼 친아들인 너희들은 뭐 했어? 아버지, 3년 전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선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겠어? 정수가 변명했어요. 저희도 바빠서. 그럼 선이는 한가해? 그 아이도 애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들들이 이렇게 매정한 줄 몰랐다는 걸. 그날 저녁, 선이가 왔어요. 언제나처럼 저녁 반찬을 가져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울먹울먹하더라고요. 아버님 어제 형님들께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재산 욕심은 부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이야, 아버님, 저 정말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형님들 말이 맞아요. 저는 막내 며느리니까 분수를 알아야죠. 무슨 분수? 3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하지만 가족이 싸우는 건 싫어요. 아버님,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그때 막내 아들 정우의 딸. 그러니까 제 손녀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왜 우는지 아세요? 응? 엄마는 재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인정? 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는 그걸 못 알아봐 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모두. 오늘 내 마지막 결정을 말하겠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더라고요. 집과 땅은 셋으로 나눈다. 정수, 정민, 정호가 똑같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선이야, 너한테는 작은 집 하나를 따로 남겨주겠다. 그리고 매월 용돈도. 아버님,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야. 고마움의 표시야. 그때 큰아들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재수 씨가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 뒤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같은 피를 나눈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큰아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둘째 아들은 계산적이고, 하지만 막내 아들과
그 아내는 정말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는 마음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 씨, 고마워요. 재수 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선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큰형님, 둘째 형님도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 화목해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자녀 여러 명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이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도 참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람마다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중요한 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든 사위든 친자식이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더 잘해준 자식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